제가 암을 얻은 것은 반은 원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동시에 또 선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암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겨내기만 하면 이건 선물이에요. 이거만큼 값진 선물은 없습니다. 특히 2번씩이나 갔다 온 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처음에 첫 번째 암이 발견됐을 때는 치료하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너무나 참담한 현실로 갑작스럽게 와닿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걸 좀 받아들이자. 10년이나 20년을 하루처럼 함축해서 좀 살아보자. 그러려면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메모하고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시간 연장선에 있고요. 저는 사실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40여 년을 간판을 했습니다. 간판을 하게 되면서 그 재료가 몇백만 원치가 10년간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사건을 겪었고 누군가를 크게 아프게 하고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될 이야기인데, 그걸 오늘 캔버스에다가 그 고통을 감당해서 풀어헤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루가 되고, 어떤 날은 일주일이 되고, 어떤 날은 3일간 밤을 꼬박 새고, 어떤 날은 페인트의 냄새에 취해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일단 건져내는 언어들은 거기서 먼저 건져 올려요. 음악과 시와 문학과 내 삶의 이야기들을 같이 투영시켜서 분노의 모습, 슬픔의 모습, 또 정화의 모습, 찰나의 모습으로 녹여내거나 표현하고 있죠. 사실은 다 추상이지만 삶에 투쟁한 모습들입니다. 필립 그레스라고 하는 현대 음악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작곡가는 막노동을 하면서 금요일 날 되면은 작곡 악보 가지고 썩은 키보드 건반 가져와가지고 미국의 소고기 카페에서 작곡 발표를 했어요. 그걸 30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성공했어요. 저는 삶의 이야기가 드리워지지 않는 예술은 가짜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삶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더 가난하면서 오로지 미술에만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어요. 그 가치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배웠어요. 삶을 통해서 제가 삶의 소중함을 더 먼저 배웠어요. 삶은 예술과의 또 다른 배움의 터인 거예요. 간판은 제게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벌어주는 거 가지고 그래야 더 큰 캔버스도 하고 더 모험적인 작업도 하고, 이를테면 제가 호숫가에다가 큰 캔버스를 다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나 간판 하면 그 버는 거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1월 1일 날 수술하고 나서 20몇 개의 주사기 바늘에 꽂혀 있으면서 병원 안을 쳐다보는데 눈이 쫙 오더라고요. 진눈기비가 오더라고요. 정말 난생 처음 너무너무 반성하면서 울었는데요. 내가 저 눈 오는 거리만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 눈을 몇 시간이고 흠뻑 맞고 싶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삶의 소중함은 그만큼의 가치를 또 못 느끼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매 순간 감사하고 돌아봐야만이 지금 있는 이 시간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이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고마운 시간인지 알게 되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딱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습관적으로 5시간 하는 30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낭비입니다. 오히려 30년 동안 하지 말고 10분 동안 그 캔버스를 찢어버리세요. 그것이 30년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웃기는 사실 하나는요, 그림을 망치고 싶을 때 더 좋은 게 발견돼요. 그림을 의식 속에 하다 보면 1cm도 못 나갑니다. 백날 3시간을 똑같은 생각을 하면은 1000일을 지나가 못 나가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어린아이들의 미술치료를 같이 해봤는데요.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 안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와 같이 손을 잡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려라. 네 안에 있는 엄마한테 화나는 일도 좋다. 분노도 좋다. 욕도 좋다고 말을 하고 그 안에 그리게 했어요. 그렇게 나서지 않고 한 아이가 팔짝팔짝 뛰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같이 울었거든요. 이것처럼 추상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선으로든 도형으로든 낙서로든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일단은 어떤 종이에 무엇이든 표현을 하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외국 작품이나 이런 것도 전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노가 있을 거기다 요걸 써놔도 좋고요. 그 다음날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물감으로 지우면 되고. 자꾸 하시다 보면은 그 화면이 들려주는 얘기가 들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좀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안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분노를 분노로 표현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쓰레기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따뜻함을 난폭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다 보면은 그 어떤 아름다운 지점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머리 아프게 해야 되나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다른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해줘요. 브레이크를 당장 걸어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조금 보시고 그리고 인생을 2배로 사세요. 끊임없이 정신을 개척하면 부러울 곳이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늦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간판쟁이에요. 불과 남들이 직업조차도 천박씩 이제는 간판입니다. 사실 멋스러운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은 했지만 2가지 명제가 따릅니다. 깊이 가실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실 것. 그 진정성을 10년을 투자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10년을 몰아치면 들립니다. 그 이상의 보석이 안겨져요. 예술가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서 얻어지는 삶의 다른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물질이 아니어도 반드시 안겨집니다. 발을 담그세요. 진흙탕일수록 좋습니다. 운이 좋으면 20년도 사는 거고요. 운이 나쁘면 3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어요. 그거 안 하면 병 날 것 같아요. 제일 하고 싶은 건 깃거리 치면서 옛날에 포크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조르지 무스타키처럼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곡을 쓰고 전국에 남해 땅끝에서 시작해서 소외된 곳 그리고 세상에 아직도 내 손길이 필요한데 비록 간편생이지만은 사라져도 좋아. 사라진 게 목적이야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 잠시 그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을 만져줄 수 있는 그것.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배워요 사실. 남은 시간은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